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용 기자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6일, 바로 어제죠,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짧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크게 정리하자면 성능과 효율이 좋은 전기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성능과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차들은 전기차,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이유와 조금 동떨어진다는 소리겠죠.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서 최대 6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의 상한선은 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가량 줄었고요. 따라서 작년에 출시했던 테슬라 모델 Y 싱글모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꽤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았는데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는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기차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그 방식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 나중에 관련 부처에서 알아서 계산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올해부터 어떤 부분이 좋아야 보조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배터리 산출 방식 중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배터리의 효율성, 친환경성,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후 관리입니다. 효율성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산출 방식 중에 성능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을 더한 보조금입니다. 말 그대로 연비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뜻합니다. 이때 연비는 저온 연비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에 주행거리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1회 충전거리도 차등 구간의 기존보다 조금 확대 적용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효율 개수는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말하는데 이 역시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무거울수록 단점이 많죠. 멈춰있는 자동차를 움직이는데도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움직이던 자동차를 세우는데도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브레이크 분진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타이어도 더 빨리 닳고 도로의 수명도 조금이나마 더 단축이 되겠죠. 이거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의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죠. 그래서 배터리가 가볍고 출력이 높은 전기차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충전 속도에 따라서도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0kW 이상 충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0만원, 그리고 150kW 이상은 26만원, 100kW 이상은 22만원, 그리고 그 이하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전기차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이 있다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요. 다음은 배터리의 친환경성입니다. 수명이 다한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리튬 인산철을 활용한 LFP 배터리는 이 문제점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배터리 친환경 개수는 배터리의 단위 무게당 포함된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의 가격을 산출해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포함되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로 사용하는 산원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리튬 인산철을 활용하는 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금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 무게당 모든 금속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사후 관리인데요. 사후 보증, AS 기간이 10년, 50만 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3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정보 수집 장치인 OBD2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AS 센터의 운영도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강원, 충청, 영남 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직영센터를 운영할 때 최고 점수를 부여하고 미운영 권역이 있을 경우 또 협력센터를 운영할 경우 그 외의 경우를 나누어서 차등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내에 표준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원, 그리고 200기 이상을 설치한 경우에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는 이제 전기차가 얼리어답터의 영역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안전, 친환경성, 충전 불편 등 전기차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개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100%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3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 영역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규모도 크고 글로벌 기업이라서 나라별로 보조금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고 있을 텐데 조금 걱정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바로 KG 모빌리티입니다. 현재 KG 모빌리티는 토레스 EVX 한 대를 지금 전기차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차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죠.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출시할 계획이라는 KR10이나 다른 전기차들도 이 BYD와 협력을 해서 LFP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토레스 EVX 이전에 KG 모빌리티가 출시했던 전기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란도 이모션인데요. 이 차는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를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수급 문제로 BYD의 LFP 배터리로 변경을 했었지만 출시 당시의 가격을 본다면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도 시작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지 않았었단 말이죠. 또 작년 말에 이 코란도 이모션을 택시 모델로 출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었고 또 지금 사전 계약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신차 출시도 출시인데 이 코란도 이모션 빨리 좀 어떻게 상품성을 개선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데요. 기준 역시 까다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국은 이미 2023년에 보조금 지급을 폐지했고 프랑스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미국도 원산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 규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고 언젠가는 보조금을 폐지하겠죠.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전기차 제조회사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올해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보조금 산정 방식에 따른 자동차 회사들의 대응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